이번 시간에는 우리 집합 연산자를 이용한 통합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지리를 할 때 집합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집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그 데이터를 하나로 이제 통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개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데 그때 이제 통합지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집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기 형식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테이블 거 이제 쭉쭉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테이블 거를 쓰는데 그때 이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을 어떻게 이제 통합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집합 연산자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서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셀렉트문을 쓰는데 이곳에다 이제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리고 속성 명들을 이제 쭉쭉쭉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때 이 속성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고 그때 이제 데이터 유형도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셀렉트문의 기술한 그 속성들은 개수와 그 데이터 유형이 서로 동일해야 되더라. 그때 이제 우리가 집합 연산자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니온이 있고 유니온 올이 있고요. 인터섹트라는 게 있고 엑셉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집합 연산자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유니온이라는 게 있고 유니온 올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두 셀렉트문에서 조회한 그 결과 있죠. 그 조회한 결과를 통합을 해서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해줘요. 출력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올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죠. 요 올이라는 걸 썼다. 그랬을 때는 중복된 행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이 유니온만 쓰게 되면 중복된 그런 행은 딱 한 번만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줘요. 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만 표시할래? 이제 전부 다 표시할래? 그게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올의 차이요. 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집합의 종류로 따졌을 때 합집합에 이제 해당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트라는 게 있는데 인터섹트라는 거는 공통된 그 행만 출력해주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집합의 종류로 따지면 교집합에 이제 해당하는 게 인터섹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셉트라는 게 있어요. 엑셉트라는 거는 얘는 이제 차집합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첫 번째 셀렉트문에서 조회한 그 결과 있죠. 그 결과에서 두 번째 셀렉트문에서 조회한 그 결과를 제외를 시켜요. 제외한 그 나머지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 연산자가 이제 엑셉트라는 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 연산자의 종류에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 유니온과 유니온 올의 차이는 뭐다? 중복된 행을 한 번만 표시할래? 그냥 여러 번 다 표시할래? 그 차이더라. 그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섹트라는 거는 얘는 이제 공통된 거 교집합에 이제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엑셉트라는 거는 차집합에 해당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원이라는 그 필드랑 직급형 필드, 사원 필드, 직급 필드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만 있어요. 그때 데이터들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예제 1번 문제 보니까 사원 테이블이 있고 직원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 테이블을 뭐 해라? 통합하는 그 지리문을 작성해라. 그때 이제 같은 레코드가 중복되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지금 사원 테이블과 직원 테이블을 봤을 때 중복된 데이터가 이 두 개의 데이터죠. 홍영선이라는 사람 거랑 유기선이라는 사람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데이터만 지금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이제 하나씩만 그렇게 있죠. 그렇게 이제 합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해라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기선이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이제 홍영선이라는 이 사람은 중복된 데이터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번씩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통합하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두 개의 셀렉트문 사원이라는 테이블도 우리가 셀렉트문으로 사원과 직급을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할 거고 직원이라는 테이블도 우리가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사원과 직급을 이제 추출해라. 그때 그 두 개 셀렉트문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유니온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왜? 같은 레코드가 중복되어 나오지 않게 하시오. 그랬으니까 유니온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복된 것도 그냥 그대로 출력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유니온 올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사원 테이블에 있고 직원 테이블에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그 레코드만 통합하는 그 지리문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집합의 종류로 따지게 되면 얘는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출력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 두 명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이랑 직원이라는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셀렉트 문으로 우리가 묶어줄 때 중간에서 이제 뭘로 묶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터섹트, 그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다 조회해라. 그 다음에 직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다 조회해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중간에서 인터섹트라고 이렇게 써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집합 연산자를 이용한 통합 처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 연산자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R이라는 테이블과 S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자, R이라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S라는 테이블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R이라는 테이블, S라는 테이블 둘 다 보니까 A라는 필드, B라는 필드, A라는 필드, B라는 필드가 있고 그것의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 그거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SQL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출력되는 그 속성명 그리고 값들을 모두 답안에 이제 적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SQL문에 보니까 셀렉트 구문이 나왔죠. 셀렉트 검색하래요. 어디로부터? 우리 R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그러면 R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뭘 검색해라? A라는 그 필드, A라는 그 속성을 이제 검색해라. 그거죠. 그러면 R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A라는 그 속성이요. 그 속성의 값들이 싹 다 요만큼 이제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셀렉트 구문이 또 나왔는데 이번엔 이제 S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A라는 그 속성을 검색하래요. 검색하게 되면 S라는 그 테이블에서 A라는 그 속성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출력 결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두 개 이제 셀렉트 구문에 대해서 집합 연산자, 우리 지금 유니온이 이제 사용이 됐죠. 이 유니온은 두 개 이제 셀렉트문의 조회 결과를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해서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하는데 중복된 그 행은 딱 한 번만 출력을 이제 해줘요. 그러면 R이라는 테이블에서 1, 2, 3이 나올 거고 S라는 테이블에서 1하고 2하고 4가 나올 텐데 1, 2는 계속해서 이제 중복이 됐죠. 중복이 되니까 이제 한 번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R이라는 테이블에서 1,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리고 S라는 테이블에서는 이제 1하고 2는 생략하고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4만 나오겠죠. 그러면 중복된 행을 이제 제거하고 그냥 이 결과값을 전부 다 이제 합쳐버리면 A라는 그 속성이요. 그 속성의 값으로 1이다, 2다, 3이다, 4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오더 바이가 붙었어요. 오더 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정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정렬을 하긴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우리의 A라는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이제 내림차순 DESC니까 디센딩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높은 숫자가 먼저 나오고 낮은 숫자가 맨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 4하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를 이제 내림차순 하게 되면 4, 3, 2, 1이 되겠죠. 그때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출력되는 그 속성명 그리고 값들을 이제 모두 답안에 적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A라는 그 속성명에 대해서 4, 3, 2, 1 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집합연산자에 보게 되면 유니온이 있었고 그리고 유니온 올이 있었고 인터섹트라는 게 있었고 엑셉션이 있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